자, 재난관리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1번인데요. 지진하산 재대책법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진도 중요한 재난상이 되겠죠. 우린 지진하산 재대책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성능 검사 기간입니다. 성능 검사할 수 있는 지정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나와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성능 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성능 검사 기간을 지정해서 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거고요. 누가? 행안부 장관이 한다는 점입니다. 정지된 경우에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지정해서 안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정지가 아니고요. 취소된 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올바르지 않은 거죠. 정지 때문에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소가 됩니다.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령에 정하는 검사 장비, 검사 요원 등을 갖추어서 행안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은 지정된 성능 검사 기간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능 검사 기간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요. 관계 공무원 하여금 해당 기간에 출입하여서 조사를 할 수 있다. 행안부 장관의 조사 결과 성능 검사 기간에 성능 검사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하거나 개선 요구해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영상 안전정책 조정위원회입니다. 둘 수 있는 실무위원회가 되겠죠. 자, 안전정책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뜻이 정책조정위원회. 그러니까 조정위원회는 뭐냐면 경미한 사항을 뭐하기 위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조정하기 위해서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경미한 사항입니다. 물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일 중에도 조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기보엽추라 했던 건데 뭐 기기보엽추가 있습니다. 안전기준부터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되냐면 행안부 장관이 되는데 그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다고요.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난본부장이 되겠죠. 자, 한 명을 포함해서 우리가 몇 명이네? 50명이네가 됩니다. 50명이네. 회의는 위원 몇 명 이상 요청이 있거나 몇 명이냐면 5명 이상 요청이 있거나 실무위원장이 필요 인정되는 경우에 수립합니다. 물론 의장은 위원장이 되겠죠. 위원장이 됩니다. 자,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몇 명 이내 내용으로 구성된다 나와 있죠. 실무회의죠. 그죠? 요청이 되겠고요. 회의는 뭡니까? 25명이 됩니다. 요청은 5명이고 풀은 50명이고 그래서 토탈 몇 명이냐면 50, 25가 되겠죠. 55, 25. 답은 몇 번?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우리가 홍수죠. 홍수 경보. 이 경보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경보, 홍수 경보, 홍수주의보 있죠? 자, 계획 홍수량이 몇 세에 해당되는 유량이 흐를 때 수위를 초과할 예상되는 경우가 되겠고 5년의 평균 저수위로 계획 홍수위까지의 해당 수위를 초과할 예상되는 경우가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계획 홍수량의 얼마 정도? 홍수 경보가 된다는 것이고요. 100분의 70 정도입니다. 100분의 70. 그러니까 계획 홍수 100분의 70 유량 흐를 때 수위를 초과할 예상되는 경우에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거죠. 경보란 건 울려야 되는 거죠. 70이 됩니다. 최근 5년간 계획 홍수위까지 몇 %가 되냐면 얘는 100분의 80이죠. 80이 됩니다. 초과, 저수로부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100분의 80이. 저수위로부터 100분의 80이죠. 그죠? 얘는 계획 홍수량이 되는 거고 그래서 100분의 70이고 저수위로부터니까 100분의 80이 되기 때문에 답은 몇 번?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진 하산 재대책법상 기존 시설물의 내진 보강 기본 계획이죠. 내진을 보강하는 겁니다. 자, 내진 보강에 대한 기본 방향, 내진 성능 평가에 관한 사항, 내진 보강은 단기인데 단기는 사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진에 관한 것은 우리가 중장기 대책에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필요한 기조 연구 개발이 되겠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제9호법상 우리가 구호기간에 대한 설명인데 간로 안에 들어갈 말입니다. 제9호기금은 매년 최저 적립액의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세수입 결산 연평균 얼마가 되냐는 부분인데 1,005
1천분의 5가 되겠고요. 1천분의 5. 그 다음에 1천분의 여기는 뭐예요? 특별시는 2.5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제9기금은 적립에서 3년간 기본법에 따른 보통 수입 결산의 연평균 1000분의 5, 1000분의 2.5가 되는데 예전에 이게 상당히 많다라고 했습니다. 뭐 1000분의 5가. 근데 지금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뭐 경상북도 산불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게 어마무지하죠. 뭐 산불에 피해된 지역에 대해 제가 어제도 방문했습니다만 피해가 어마무지합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뭐 건물이 붕괴 정도는 파악이 명확하게 됐겠습니다만 심적 피해도 상당히 큰데 그런 피해는 아직은 확정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어제 가보니까. 물론 앞으로는 이제 심리적 피해까지 우리가 상정이 되어서 피해 주민들에게 리질리언스,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뭐 급급한 것 같아요. 특히 지금 현태로 이제 정치, 대통령 선거가 이제 또 얼마 안 남기 때문에 정치적 부분도 있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의한 재난 유형이죠.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나머지 색깔 다른 겁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입니다. 미세먼지는 어떤 거예요?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우리가 황사와 조심해야 하는데 미세먼지는 우리가 어떤 거냐면은 자연과 사회 중에서 얘는 사회가 됩니다. 자연은 뭐냐면 황사가 되는 거죠. 자, 얘는 자연은 황사죠. 한계 오염사고 사회가 되니까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과 사회 차이점을 잘 기억을 해 보셔야 됩니다.